자, 그러면 진짜 4강 진출한 이 4인의 후보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양강구도로 이제 되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여론조사 제가 부탁드린 거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국민의힘 대선 그 경선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 요거는 이게 중앙일보 자료 한겨레 신문 자료인데 그러니까 쭉 초일을 보면 처음에는 김문수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4월에 그다음 30, 31 이렇게 찍고 4월 14일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한덕수 변수가 생기면서 19.7%까지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18일부터 19일 양일간 KSOI와 CBS 여론조사 결과인데 안철수 후보는 쭉 이게 낮은 곡선을 하향해서 그리고 있고 여기 보면 김문수 21.1 한동훈 21.0, 그 다음에 홍준표 20.6 이렇게 세 후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나왔던 컷오프 결과가 이게 그 등수라든지 득표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각 후보들한테 대표로 오신 분들은 다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3강의 후보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접전이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제 진짜 2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좀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여전히 한덕수 대세론을 띄우려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김문수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됐을 때 한덕수와의 좀 케미라든지 단일화 일정을 맞추기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홍과 김은 이제 서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면 다시 김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홍스스로가 만들어낸 노이즈라고 하는 게 과연 보수의 심지어는 고령 유권자들한테까지도 이게 가닿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심지어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향해서 물론 일부 유권자들은 통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5대5거든요. 당심과 여론의 반반이기 때문에 홍준표한테 과연 이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종 후보 2위는 누가 될까요? 김한이지 않을까. 김문수, 한동훈. 요거 해놔야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추세선을 봐야 되는 건데 모든 여론조사, 한겨레 조사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김문수는 가장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분위기인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크로스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분포를 가지고 중간선에서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 저 같은 경우에 김문지 기자랑 뜻을 달리하는 게 김문수가 아니고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의 양강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부각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고 만약 그게 한덕수라는 그 뒷배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형이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쉽게 얘기해 똥볼을 차면서 한덕수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국민의힘 4명 후보를 모두 압도하는 지지율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가 떠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김문수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하락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만난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라든가 유승민의 불출마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 세력들의 결집을 가져왔는데 그런 수혜를 가장 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적인 국면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표심을 깎아먹기에는 그 외연 확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표심이 모이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홍준표 안정적인 홍준표와 상승세인 한동훈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을 좀 해봅니다. 두 분이 달라요. 김문수냐 홍준표냐. 저도 대체적인 거에 동의하긴 합니다. 홍이 올라가는 추세고 김이 약간 가라앉는 추세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주말 사이로 다시 이게 또 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김을 다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네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출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안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출연을 못해. 근데 저도 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예.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빅텐트를 치려면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한덕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YTN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는 채널 A를 통해서 한덕수 출마하면 당연히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빅텐트로 대동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그 대표 이분은 윤석열 내란 두둔을 하면서 위기를 헤쳐갈 지도자는 한덕수가 적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올드보이들이 지금 한덕수로 뭉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지금 빅텐트 소위 얘기하는 단일화 변수를 가지고 김문수는 한덕수, 홍준표는 야 한다면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요 정치 상황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일각에서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덕수랑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준석까지도 가겠다 지금 그렇죠.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강에선 서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텐데요. 이 일정상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덕수가 원활하게 출마할 수 있느냐 이게 산 넘어 산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그 보수 일각의 꿈과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아니 없을 것 왜냐면 같습니다. 이게 1차 이제 그 8명에서 4명 추릴 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였고 네. 2차 경선부터는 여론조사 50, 당원 50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홍준표는 김문수하고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이 동일한 지지자 분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차 경선을 레이스를 하는 동안에는 김문수와 표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가 한덕수를 지지한다면 나는 이준석과 손잡을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 전략을 표시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도 이제 그 통합의 대상을 선별하는 문제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이제 명태균 씨 계속 취재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는 그 판을 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이준석 단일화. 예. 네, 그 생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혹할 만한 예컨대 그게 저한테는 홍정욱 씨 얘기를 하던데 그게 홍정욱이 되든 아니면 뭐 유승민이 되든 뭐 아직 이 경선에 참석을 안 한다고 했지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유승민 대표가. 네. 예,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빅텐트의 모델이 산 넘어 이준석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 펼쳐질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면서 소위 얘기하는 중도 보수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조사는 다 합쳐봐야 이재명 대표는 50%가 넘고 이쪽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할 변수가 될까? 지금 4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렵죠. 뭘 해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종식과 관련돼 있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한덕수에서는 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최근 20년 사이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 정신을 너무 못 읽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 공학들은 보통 성공하지 못해 왔었고 아래로부터의 강한 열망 때문에 무언가 있을 때 겨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정말 꿈과 희망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라는 기본적으로 시대 가치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적인 연대 아니면 예를 들어 이념적인 연대여야 되는데 당장 보더라도 이준석과 홍준표가 개인의 친분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란 전국에서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가 의견이 갈렸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사람을 반대하는 연대를 하고 단일화를 한다면은 과연 감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준석 같은 게 영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계산을 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계속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사실은 끝없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내란 수계 피의자가 피고인이 그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개입하고 싶은 의지가 높은 것이고 끊어내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심지어는 지금 어제 나왔던 JTBC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서 네. 뭐 김건희 씨 목걸이 받았다라는 그러니까요.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수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네. 국면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혹은 국민의힘 세력들이 이 선거에서는 뭘 해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받아야 돼요.